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정규장 이후에도 4시에서 6시 사이에 시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올라온 이슈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많은데요. 공시 먼저 보겠습니다. CJ CGV의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36.4% 증가했습니다. 하락하던 영업이익이 2분기 만에 상승세로 돌아왔지만 컨센서스 추정치는 하회한 모습입니다. 넷마블의 2분기 영업이익이 1,112억 원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얻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신작들이 그 흥행을 거둔 것이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2분기 영업이익이 호실적을 거두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인데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 살펴봤고요. 시간의 특징주 탑5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흥하해운입니다. 해운주인데요. 오늘 해운주들이 일제히 낙폭을 보였습니다. 흥하해운은 정규장에서 4%가량 하락했지만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텔레칩스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죠.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넷마블입니다. 게임주입니다. 오늘 게임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시간외에서도 추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가 모멘텀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SD 바이오센서 코로나19 관련주입니다. 어제도 이 특징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도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업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국제약품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품귀 현상이 불거지면서 정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 마감 이후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매매 6시까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또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데요. 넷마블의 실적 발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717억 원이었는데 1,11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의 매출이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유세벽 대표님과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 3% 넘게 상승 중인데 내일장 신규 접근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선은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게 22년, 23년 실적이 좋지가 않았었는데 네. 올해 출시한 아스달 연대기 그리고 나 혼자만 레벨업, 레이븐2 이 세 가지 게임이 모두 PC 자체에 런처해서 결제하도록 허용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업이익단이라던가 매출에서 좋은 긍정적인 효과로 발휘가 됐고 그리고 그동안 발목을 잡았었던 구글이라던가 애플 앱스토어 관련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거의 30%를 착취를 해갔었는데 이거를 독점적인 거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인 그런 움직임들에 발맞춰서 이런 것들이 자체적인 IP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구축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면은 가격대가 그 단기적인 전고점 트라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만 원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다시금 내일 보여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일 상황을 또 오픈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게임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고 넥슨 게임즈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형주 단에서는 넷마블도 덩달아서 같이 튀어 올라가 줄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넷마블 상담 요청 주신 분이 계십니다. 장미님이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넷마블을 10만 3,500원에 비중 20% 보유 중인데 손절가와 목표 주가 궁금해요. 진단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꼭꼭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래도 실적이 잘 나와서 조금은 다행인 것 같긴 한데 우리 총사님은 매수가가 워낙에 높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거의 수년 정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조금 기다려 볼까요? 넷마블은 네.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저는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나 혼자만 레벨업을
콘솔로 출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콘솔 만약에 출시의 이 의미가 저는 이제 넷마블이 해외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긍정적이냐면 지금 콘솔 시장 자체가 굉장히 흐름이 좋고 콘솔 시장이 지금 훨씬 커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최근에 게임주들 중에 잘 나가는 게 이제 크래프톤이라던가 그다음에 넥슨 게임즈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스팀 랭킹 순위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글로벌 스팀 랭킹입니다. 1위가 배틀그라운드가 여기가 바로 크래프톤 거죠. 펍지. 그리고 7위가 퍼스트 디센던트인데 이게 바로 넥슨 게임즈 겁니다. 근데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요. 크래프톤과 넥슨 게임즈가 잘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스팀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그 여기 안에서 이제 뭐 프리투 플레이지만 안에 들어가서 부분적으로 부분 과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넷마블에서 하반기에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을 이제 스팀이나 이런 콘솔 시장에 출시를 한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신작 모멘텀도 있지만 저는 이 스팀 시장 그리고 콘솔 시장에 진입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블리자드에서 가지고 있는 콘솔 게임 중에 콜 오브 듀티라고 있는데 여기 내려보면은 지금 19위에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23위에도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블리자드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이유는 하나예요. 이 콜 오브 듀티에 대한 그런 사용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사실 인기가 없는 게임이지만 이게 유럽이라던가 미국 시장은 진짜 콘솔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온라인 모바일 시장보다 훨씬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넥슨 게임즈랑 뭐 크래프톤이랑 이런 게임주들이 잘 나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저는 넷마블을 지금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스타트를 끊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하반기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 콘솔 시장에 진입을 해서 그 게임이 만약에 잘 인기몰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저는 뭐 충분히 매수가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지금 손절하신 생각보다는요. 오히려 저는 비중 확대 전략이 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잘 고민해 보시고 현금 여유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한번 비중 확대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고 수익권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이 기회에 비중 확대도 가능하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현재 넷마블이 시간의 거래에서 3% 넘게 상승 중이고요. DLC 미디어도 동반해서 6% 넘는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쯤에서 과연 넷마블이 내일 게임주 상승까지 견인해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유세벽 대표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넷마블 뭐 크래프톤 말고는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던 대로 계속 좀 주가가 부진한 것 같아요. 내일 좀 같이 좀 따라가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우선은 내일 아무래도 오픈되기 전이긴 한데 네. 저는 좀 볼 때 시장을 바라볼 때 항상 미국 증시를 먼저 바라보는데요. 지금 또다시 불길한 요소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에 타격이 오겠죠. 그러면은 저는 게임이 다시 한번 튈 수도 있겠다라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안 좋지만 그럼에도 테마가 지금 어쨌든 강한 섹터로 꼽아보자면 게임 바이오 이쪽이거든요. 그러면은 게임 다시 한번 내일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도 올라가고 우리나라 증시도 동반 상승을 해주는 그 그림이 아름다운데 동반 상승을 했을 때는 다소 이제 수급이 분산이 되면서 게임이 부각을 많이는 못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 구간 현 레벨에서는 저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섹터로 꼽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움직임도 체크해 보면서 과연 내일 우리 증시 게임주들이 강세 보여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외에서 일제히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미코바이오메드, 시젠 같은 종목들 좀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냥 차익 실현 물량인 건지 아니면 내일장에 조정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건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오늘쯤 돼가지고 사신 분들이 문제예요. 꼭대기에서.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지금
올라올 때 뭐 중간에라도 탑승해가지고 나오시는 건 괜찮은데 이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또 꼭대기에서 사면은 이게 또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오늘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심리적으로 상한가를 가면은 물론 추가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 누군가는 팔고 싶어 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팔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오늘 사신 분, 오늘 꼭대기에서 사셨던 분들은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일 만약에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변동성이 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흔들리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위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이 섹터 안에서의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지금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수젠텍이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수젠텍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7월 19일 날 저점이 4,700원이었는데 벌써 2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상승을 보이고 있고 이제 뒤따라서 올라오는 게 시젠이라던가 SD바이오센서라던가 이러한 옛날에 잘 나갔었던 그 진단키트주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젠텍이라던가 시가총액 작은 종목군들이 단기간에 진짜 시세가 크게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시가총액 큰 종목들 SD바이오센서나 시젠을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그쪽이 더 투자를 할 만하다. 왜냐면 지금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벌었던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M&A라던가 뭐 이런 해외 인도 그 생산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지금 파리올림픽에서도 이제 코로나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게 된다면 SD바이오센서처럼 글로벌의 해외 기지를 거점을 만들어 놓은 이런 기업들은 이번 기회로 뭐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영향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근데 시젠 같은 경우는 사실 벌었던 돈을 가지고 거기엔 또 어디에 썼냐 그러면 이런 코로나 쪽 말고 다른 쪽으로 진단하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최근에 강하고 그런 섹터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기업들이 과거에 돈을 벌어서 어디다 돈을 썼고 이 기업은 어디에 투자를 했고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그러면 이 진단키트 기업이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인 건가 아니면은 이 기업이 진짜로 뭔가 앞으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뭔가 있는가를 좀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창 진단키트 관련주들 급등했다가 막 M&A 이슈들 계속해서 많이 나왔던 게 참 기억이 납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 내일 시장에서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텔레칩스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의 하락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데요. 유세벽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영업이익이 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이상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시간에서 지금 3% 넘게 빠지고 있어요. 네. 텔레칩스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굉장히 속상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우선은 손실 구간이 크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탈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선은 잠시 피했다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 뭐 글로벌 자동차 전장 업체 독일 컨티넨탈에 돌핀 3를 공급하는 뭐 이런 계약들도 체결을 하고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긍정적인 발언들 그런 것들이 있었었지만 결국에 실적에서 증명을 하지 못했고 매출이 460억인데 영업이익이 10억 원이다. 이거 문제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적어도 한 8에서 10% 정도의 영업이익단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도 못 미쳤다라는 부분 거기에다가 보유 중인 칩셋 미디어 지분에 대한 평가 손실도 156억 원이 단기 손실을 기록을 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악재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보다도 텔레칩스 종목 자체의 실적이 좀 안 좋고 이렇게 빠지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지만 지금 좀 지난주 금요일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번지 점프대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증시가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렇게 증시를 잡아뺄 명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 아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심각한 그 하락을 맛봤었는데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긍정론자의 한 명으로서 증시가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수록 저는 유가는 튀어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가는 반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뭔가 이상하다. 경제가 더 그만큼 안 좋을 것이다. 거기다가 오늘 제가 아침에도 기사를 봤었던 게 경기 침체 이런 이슈에 대해서 미국의 거의 월가라던가 이런 곳에서 전부 다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더 우세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물론 이 찬반 갑론을박이 뭐 중구난방으로 계속 나오곤 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반도체가 과연 엔비디아나 아니면 오픈 AI나 AI 붐으로 쭉 올라왔었던 마소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오늘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 18,000 나스닥 기술주가 18,000을 올라타느냐 밑으로 빠지느냐라고 했었을 때 큰 흐름에서의 반도체는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 보이고 텔레칩스 또한 거기에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탈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텔레칩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